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에센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이런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의 밭작물의 어떤 조사에 관련된 지급 사유, 그 조사에 관련된 보험금의 지급 사유, 그리고 그러한 보험금들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어지는지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이제 오늘 영상은 이 피해율을 수학감소 보장 방식의 그 수학감소 보장 보험금을 산정하는 그 피해율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당연히 피해율을 구하는 기본 산식은 평, 수, 미, 평입니다. 감자 같은 경우에만 평, 수, 미 플러스 병충해 피해, 병충해 감수량의 중량만 더해주고 이거를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주면 피해율이 된다. 감자 같은 경우에만 보통 약관으로 병충해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감자만 이렇게 피해율을 구하고 나머지 품목들은 전부 다 평수미 평으로 피해율을 계산을 한다. 자, 기본 수확량 산정의 산식은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에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해주고 여기에다가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곱하기 기수학 면적 플러스 타작물 면적 플러스 미보상 면적을 해줘서 더해준 값이 기본 수확량을 구하는 산식이 된다. 이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을 구하는 그런 세부적인 방법만 품목별로 약간 차이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 핵심적인 본질적인 내용은 다 동일하지만 품목별로 이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을 계산하는 방법만 약간씩 다르다.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품목별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 산정 방법. 자, 1번 감자 같은 경우에는 표본구간별 정상 감자의 중량에다가 최대 지름이 5cm 미만이거나 50%형 피해 감자 중량의 0.5, 그러니까 정상인 부분이 50%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정상의 비율인 50%를 적용을 해가지고 수확량에 포함을 시킨다. 그리고 플러스 병충해 피해 감자 중량도 일단은 정상 수확량에 포함을 시킨다. 그리고 나서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을 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병충해 피해 감수량을 플러스 시켜서 최종적으로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준 값을 피해율로 산정을 한다. 자, 이 병충해 피해 감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병충해 피해 입은 그 무게, 궤경의 무게, 그 병충해 피해 입은 궤경의 무게라는 건 병충해 피해 입은 감자의 그냥 중량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하고 인정 비율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병충해 감수량을 산정을 한다. 이렇게 산정이 된 병충해 감수량을 최종적으로 피해율 산정 공식에 대입해서 감자의 최종 피해율을 산정해 준다.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일단은 병충해 피해 감자의 중량은 정상이죠. 그러니까 수확량에 일단은 포함을 시키고 마지막에 병충해 피해 감수량을 플러스 시켜줘서 최종 피해율에 반영을 해준다. 이거는 문제로 한번 제가 만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정상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피해 보상에서 제외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정상 양배추 무게 합에다가 80%형 피해가 80%란 얘기잖아요. 그 중에 20%는 정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0.2를 곱해준다.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차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하죠. 수확한 새싹 무게 나누기 수확한 새싹수. 그러면은 수확한 그런 그 차의 새싹의 무게를 알 수가 있겠죠. 새싹수 한 개의 무게를 알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그 한 개의 새싹의 무게에다가 기수학 새싹수를 곱해주면은 수확한 새싹의 무게를 전부 알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기수학 지수를 곱해주고, 기수학 지수도
기수학 지수도 이론서에 나와 있습니다. 뭐 기수학 비율에 따른 기수학 지수 뭐 해가지고 기수학 비율이 몇 퍼센트면은 기수학 지수가 얼마고, 이렇게 뭐 10% 미만부터 90% 이상까지 이렇게 기수학 지수가 구분되어져서 표기가 되었는데, 이것도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차 문제가 나오면은 기수학 지수는 주어질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수학한 새싹 무게를 더해서 수확량으로 산정을 한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피해율은 평년 수확량보다 감소한 양만 피해량으로 계산을 해준다. 이게 수학감소 보장 방식의 피해율을 산정하는 기본적인 개념이다. 자, 이렇게 연계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 지어가지고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양파, 마늘 같은 경우에는 수확량을 구한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 피해량을 구하는 거, 뭐 실제 농민이 수확하는 양을 구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수확한다는 건 피해 보상에서 평년 수확량에 비해서 얼마만큼 수확이 감소했는지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조사하는 게 수확량 조사다. 수확량이라는 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보험의 목적을 뜻한다. 자, 이렇게 지으셔야 됩니다. 자, 양파, 마늘 같은 경우에는 표본 구간의 정상 작물의 중량, 그리고 80% 피해가 80%이기 때문에 나머지 20%는 정상이다. 그래가지고 이 80% 피해 작물 중량에 0.1을 곱해주고, 그리고 100% 피해 같은 경우에는 정상이 없죠. 정상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곱하기 0을 해줘서 아예 수확량으로 잡지를 않는다. 거기에다가 1 플러스 누적 비대 추정 지수. 우리 매실할 때 종합과수에서 매실도 비대 추정 지수를 적용을 해가지고 수확량을 산정을 했었는데, 이 비대 추정 지수라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이 뭐 6월 20일 날 수학이에요. 수학 날인데 우리가 조사를 뭐 한 15일 정도에 나갔어요. 그럼 이 5일간 작물이 더 자랄 거 아니에요. 더 자랄 거고 그만큼 중량이 더 나가게 될 거잖아요.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비대 추정 지수를 적용을 해서 수확량 산정을 한다. 매실과 마찬가지로 밭작물에 양파, 마늘이 이 비대 추정 지수를 적용해서 수확량 산정을 한다. 자, 요렇게 좀 알아두시고, 마늘 같은 경우에는 이 환산 계수를 또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그 논작물 할 때 표본 조사할 때 로스율을 적용을 시켰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느라고 좀 알아듣기 쉬운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뭐랄까 좀 평상시에 자주 사용하는 일반 사람들도, 이 농작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쓰다 보니까 좀 그렇게 설명이 되었는데, 좀 감안하시고 좀 시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뭐 시험에 뭐 로스율이 뭔지 쓰시오. 뭐 로스율에서 어떤 게 뭐 로스율을 계산하는데 포함이 되는지, 그 비율은 몇 퍼센트가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설명하라는 문제는 절대 출제될 수가 없죠. 절대 출제될 수가 없고, 이 환산 계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로스율하고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늘도 안에 보면은 마늘통이 있고 뭐 몇 종 마늘, 뭐 6종 마늘 해가지고 안에 이제 마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상품성이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그런 마늘만을 중량을 달았을 때 그걸 이제 수확량으로 인정을 해주는 건데, 그런 게 환산 계수를 적용하지 않으면은 마늘 통으로 쌓여있는 그 껍데기 같은 무게도 다 포함이 되고 하니까 덜어내고 측정한 중량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환산 계수라는 개념을 적용을 시켜서 수확량 계산을 한다. 자, 이렇게만 이해를 일단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환산 계수가 뭔지, 뭘 뜻하는 건지 뭐 서술하라 이런 문제는 절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환산 계수가 뭔지 이해를 못하는 현직 평가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산 계수는 그 벼의 로스율과
같은 개념이다.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산계수는 마늘에만 적용이 되는데 한지형 같은 경우에는 0.7, 난지형 그리고 홍산 마늘 같은 경우에는 0.72를 적용을 해서 수확량 계산을 한다. 요렇게 해서 수확량 계산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확량이라는 건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보험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과수에서는 뭐 50%, 80%, 100% 했을 때 뭐 50%는 0.5를 곱해주고 80%는 0.8을 곱해주고 100%는 1을 곱해줘가지고 피해량을 그냥 보험에 피해 보상이 되는 그런 중량들을 직접적으로 다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곱해줬었는데 이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80% 피해를 입은 것 중에 80% 피해를 입었다는 건 나머지 20%는 정상이다 해가지고 이 수확량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수확량에 이 80% 피해 작물의 정상인 부분 0.2 이만큼을 수확량에 포함시키는 개념이다. 이 감자도 똑같죠. 50%형 피해에다가 나머지 정상적인 부분은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50%는 정상으로 포함시킨다. 수확량으로 포함시킨다. 왜냐하면 피해 보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포함시킨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차도 수확을 했다는 건 이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수확을 했다라는 뜻은 정상, 피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확을 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차 같은 경우에도 뭐 수확한 새싹 무게, 기수확한 새싹 무게 요것들을 정상이라고 판단을 해서 수확량, 피해 보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수확량으로 산출을 한다.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례 추정 지수는 지역별 수확 적기까지 잔여 일수, 그러니까 누적 비례 추정 지수라는 건 지역별 수확 적기까지 잔여 일수 곱하기 일자별 비례 추정 지수를 곱해서 누적 비례 추정 지수를 계산을 한다. 양파 같은 경우에는 하루당 2.2%, 마늘 같은 경우에는 하루당 0.8% 이렇게 된다. 비례 추정 지수가. 그러니까 양파, 마늘은 이런 중량,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중량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누적 비례 추정 지수, 그리고 마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환산 계수까지 곱해줘서 수확량으로 계산을 한다.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고구마 같은 경우는 뭐 정상 고구마 중량에다가 50% 피해를 받은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부분이 50%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0.5를 곱해줘서 정상적인 수확량으로 포함을 시킨다. 그리고 80% 피해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정상 부분이 20% 존재하기 때문에 이 80% 피해 고구마 중량에다가 20%를 곱해줘서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수확량으로 포함을 시킨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콩팥 같은 경우에는 기준 함수율이 14%예요. 그렇다는 건 함수율 측정을 하라는 얘기겠죠. 기준 함수율인 14%보다 함수율이 높을 때 이거를 수분이 많이 포함됐다고 인정을 해서 수확량에서 제외를 좀 시켜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콩팥 같은 경우에는 뭐 표본 구간별 종실 중량의 합계에다가 1 마이너스 함수율 나누기 1 마이너스 기준 함수율 해준 값을 곱해줘서 종실 중량의 합계를 잡는다. 노지 수박 같은 경우에는 표본 구간 정상 수박 중량을 수확량으로 잡아서 피해 보상에서 제외를 시킨다. 자,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이라는 건 피해 보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이만큼을 피해 보상을 해주는데 미보상 비율이 존재하면은 평년, 수확, 미보상 비율까지 제외시켜서 피해 보상을 해주고, 감자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병충해 감수량을 포함을 시켜서 피해 보상을 해준다. 자, 여기에 평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평년 수확량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평수 및 평 뭐 이런 개념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수확량을 산출하지도 않고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피해액을 산출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 개념이 왜 없냐?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뭐 굳이 모르셔도 되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품종이 굉장히 많아요. 품종이 굉장히 많고 그 농가별로 해마다 옥수수를 심는 경우가 드물어요. 올해 옥수수를 심었으면 뭐 내년에는 다른 작물을 심기도 하고 또 올해 옥수수 어떤 A라는 품종의 옥수수를 심었다 치면은 내년에는 다른 품종의 옥수수를 심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 그 해당 농지의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 개념이 없어서 수확 감소 보장 방식 다른 품목들과 마찬가지로 그 수확 감소 보장 방식에 평수 및 평을 적용시켜 가지고 피해액, 손해액 그리고 지급 보험금을 계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액, 손해액을 산출해서 거기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품목이 옥수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험금은 일단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가입금액과 손해액을 먼저 한도 체크를 해요. 손해액이 가입금액보다 크다 그러면 먼저 한도 체크를 해줘가지고 가입금액이 손해액이 되면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고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만약에 손해액이 가입금액보다 작다 그러면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겠죠. 자, 손해액은 어떻게 구하냐? 피해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이 가입 가격 같은 경우에는 주어지겠죠. 주어진다. 제시되는 개념이다. 자, 그러면 피해 수확량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개념이죠. 자, 피해 수확량은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을 계산을 해야겠죠. 그리고 조사 대상 면적에 이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을 곱해서 피해 수확량을 산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에다가 고사 면적을 곱해서 피해 수확량을 잡는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수확량을 계산하는 방식과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을 실제 경작 면적으로 나눠주면은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이 계산이 되고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은 표본 구간 피해 수확량의 합에다가 표본 구간 면적을 나눠주면은 이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이 계산이 되겠죠. 이 위에서는 전부 다 피해 수확량을 구한 게 아니라 피해 수확량을 구한 게 아니라 정상을 다 구한 거예요. 80% 피해 80% 피해라고 치면은 정상이 20%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해당 중량에다가 0.1을 곱해줘가지고 수확량에 포함을 시켰는데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피해 수확량을 구한다. 자, 표본 구간 피해 수확량의 합은 이제 뭐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구하거든요. 이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 창립장의 길이에 따라 따라서 상중하 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상품은 정상이라 그래서 피해 수확량에서 제외가 되겠죠. 근데 하품 같은 경우에는 100% 피해로 인정을 해주고 중품 같은 경우에는 반만 0.5를 곱해서 반만 피해 수확량으로 잡는다.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이 표준 중량 같은 경우에는 품종별로 좀 나눠 있어요. 뭐 미백 2호, 뭐 대학찰, 미흑찰 뭐 이래가지고 옥수수 품종들이 쭉 있는데 그 품종별로 표준 중량이 이렇게 있어요. 뭐 미백 2호 같은 경우에는 180g, 뭐 대학찰 같은 경우에는 160g, 뭐 미흑찰 같은 경우에는 190g 뭐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 표준 중량 같은 경우에도 뭐 세 가지밖에 안 되니까
좀 숙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표준 중량이 제시가 안 되고 뭐 대학찰, 품종 대학찰이다 이렇게만 제시를 하고 문제를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준 중량 같은 경우에는 좀 숙지를 해 주셔라. 그리고 제식 시기 지수가 있고 제식 밀도 지수가 있어요. 이것들은 이제 곱해줘 가지고 피해 수확량으로 잡는다. 이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심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식 시기 지수도 곱해주고 얼마만큼 촘촘하게 심었느냐 아니면 얼마만큼 간격을 두고 심었느냐 뭐 1주 재배냐 2주 재배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뭐 이렇게 수확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식 밀도 지수도 곱해준다. 이 두 개는 다 제시가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보상 감수량은 피해 수확량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해줘가지고 미보상 감수량을 산정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피해 수확량이 계산이 되면은 피해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이렇게 해준 값에다가 가격을 곱해가지고 손해액을 최종적으로 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미보상 감수량에 대한 이 내용은 이론서에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이 피해 수확량 이렇게 산출된 피해 수확량을 가지고 바로 가입 가격을 곱해가지고 손해액을 산출을 해가지고 자기부담금을 차감해서 보험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미보상 비율이 제시가 되면은 이 피해 수확량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고 이 미보상 감수량을 계산을 한 다음 이 피해 수확량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차감한 값을 가입 가격에 곱해서 손해액을 계산을 한다. 명심하시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만 정답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미보상 감수량에 피해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도 다른 작물이랑 같아요. 이 평년 마이너스 수확량 이게 피해 수확량이에요. 이게 수확량이라는 게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보험의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이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차감하면은 그게 피해 수확량이 되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다. 옥수수나 다른 작물이나 이 미보상 감수량을 구하는 개념은 동일하다.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주석 좀 보시면은 옥수수의 경우 타 밭작물과는 달리 해당 농지에 매해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민도 많지 않고 품종이 다양할 뿐 아니라 재배 방식 역시 농지별로, 그러니까 농가별로 다양하여 현실적으로 평년 수확량 산출이 매우 어려운 품목이다. 그렇기에 옥수수는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나 실질적으로는 손자 방식, 즉 과수의 과실 손해 보장과 그 본질이 동일하다. 자,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밭작물에 대한 핵심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피해율이나 보험금을 계산하는 그 체계고 그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이거는 뭐 공부하기가 굉장히 간단하죠. 그 체계만 본질적인 체계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 밭작물에 그 체계들을 기본적인 체계들을 적용해 가지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게 뭐 그런 거 있죠. 양파 같은 경우에는 뭐 종구 5cm 윗부분 줄기를 절단해서 뭐 해당 무게를 조사하고 최대 지름이 6cm 미만인 경우에 뭐 80% 피해, 100% 피해 뭐 이렇게 분류를 해서 수확량을 계산을 하고 마늘 같은 경우에는 뭐 종구 3cm 윗부분을 절단하고 뭐 난지형 같은 경우에는 3.5cm 그리고 한지형 같은 경우에는 2cm 이게 최대 지름이죠. 미만인 경우에 뭐 80%, 100%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수확량 계산을 한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공부를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표본 구간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이론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품목별로 분류를 해서 다 숙지를 해 주셔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양파 마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일항 폭이 2m 미만이면은 일항 길이 방향으로 5주 이상 그리고 일항 폭을 조사를 하는데 일항 폭이 2m 이상이 되면은 일항 길이 뭐 3주 이상 그리고 일항 폭 이렇게 조사를 해서 표본 조사를 실시를 한다.
양파, 마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감자, 옥수수, 양배추, 뭐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일항 길이 방향으로 5주 이상, 그리고 일항 폭을 조사해서 표본 구간을 조사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위주로. 그리고 일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보장 개시가 언제고 보장 종료는 언제인지, 그리고 조사별로 뭐 재파종 보장은 언제까지 보장이 되고, 뭐 재정식은 언제까지 보장이 되고, 그리고 경작 불능은 언제까지 보장이 되고, 뭐 수확 감소 보장은 언제까지 보장이 되고, 이런 것들도 다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이 나중에 제가 이 계산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체계에 대한 강의가 끝나면은 그런 것들도 좀 기출 문제로 좀 자주자주 매해 출제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분류를 해서 좀 숙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문제에 제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몇 주 이상인지, 그리고 뭐 이 지름이 몇 센치 이상은 몇 개, 뭐 몇 센치 미만은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품목별로 분류를 해서 숙지를 좀 해 주셔야 된다.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의 바짝물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영상은 이 바짝물에 관련된 연습 문제 풀이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이 아닌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의 그런 바짝물에 대한 핵심 강의가 그 다음에는 올라갈 거예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